저는 70대 후반 이정순입니다. 3년 전 재개발로 8억을 받았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 재개발되면서 받은 보상금이었죠.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고 남은 5억 5천은 통장에 고이 모셔뒀습니다. 미국에 사는 손주 민준이 대학 갈 때 써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급성 백혈병이래요. 수술비 2억 7천 필요해요. 목소리가 너무 똑같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목소리 그대로였죠. 저는 의심 없이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2억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2년 가을, 제가 평생 살던 동네가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다가구 주택들이 즐비한 동네였는데 서울시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은 남편이 40년 전에 산 작은 단독주택이었고 땅이 80평쯤 됐습니다. 구청에서 보상금 통지서가 왔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토지 및 건물 보상금 금 8억 2천만 원 정. 8억 2천만 원.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호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없었지만 이 돈만 있으면 노후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그 돈으로 미국 오세요. 같이 살아요. 아니야, 나는 한국이 편해. 여기서 살게. 그럼 좋은 아파트 구하세요. 집 사지 말고 전세로 사세요. 나중에 이사 갈 수도 있으니까. 아들 말대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2억 7천만 원짜리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햇살도 잘 들고 좋았습니다. 남은 돈은 5억 5천만 원. 통장에 고이 넣어뒀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150만 원쯤 나왔고 그걸로 생활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미국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며느리 수진이는 집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만드는 요리 채널이었는데 구독자가 5만 명이나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어머님, 제 채널 한번 보세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잡채 만드는 영상 올렸어요. 영상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유창한 영어로 한국 음식을 설명하고 요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댓글도 많았고 외국 사람들이 맛있어 보인다며 칭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대단하네.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구독자 10만 되면 광고 수익도 꽤 나온대요. 손주 민준이는 이제 8살이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할머니 하며 손을 흔들었고 가끔 한국어로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보고 싶어? 응. 할머니 한국 언제 와? 방학 때 한국 올 거야. 그때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덕분에 노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고 가끔 친구들 만나서 여행도 다니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어느 날 오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 수진이라고 떴습니다. 미국 시간으론 밤 11시쯤일 텐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보통 낮에 전화했거든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님, 저 지금 큰일 났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급성 백혈병이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백혈병? 네. 어제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코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갔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의사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래요. AML이라고. 어머님, 민준이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백혈병이라니. 8살밖에 안 된 손주가. 지금 상태는 어때? 치료 가능해? 의사가 말하기를 지금 당장 골수 이식 수술 안 하면 위험하대요. 항암 치료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며느리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병원에서 선입금을 내야 수술을 시작한대요. 미국은 그래요. 돈 먼저 내야 치료해줘요. 얼마나 필요한데? 며느리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2억 7천만 원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2억 7천? 네, 어머님. 골수 이식 수술비가 1억 8천만 원이고요. 항암 치료비가 9천만 원이래요. 미국 의료비가 워낙 비싸고 저희 보험으론 커버가 안 되는 특수 치료래요. 그렇게나 많이? 네. 의사가 그러는데 민준이 경우엔 일반 치료로는 안 되고 특수 항암제를 써야 한대요. FDA 승인 안 된 신약이라 보험 적용이 안 된대요. 그리고 골수 이식도 일반 이식이 아니라 반일치 이식이라고 더 복잡한 수술이래요. 며느리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가진 돈 다 긁어 모아도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집도 전세고 민호 회사 월급으론.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목숨이 달린 일인데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래, 알겠어. 내가 보낼게. 정말요? 어머님,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진아, 언제까지 보내야 해? 어머님, 그게. 며느리 목소리가 더 급해졌습니다. 오늘 안으로 병원 계좌로 입금해야 한대요. 내일 아침에 수술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오늘 선입금 확인 안 되면 수술 못 한대요. 오늘 안으로? 네, 미국 시간으로 오늘 자정까지요. 한국 시간으론 오후 5시까지예요. 어머님, 지금 2시니까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줘. 내가 지금 바로 은행 갈게. 어머님, 제가 문자로 보낼게요. 병원 계좌예요. 스탠퍼드 대학병원 국제환자 계좌로 보내시면 돼요.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어머님, 제발 서두르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민준이가, 민준이가, 며느리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8살 손주가 백혈병이라니. 문자가 왔습니다. 계좌번호와 함께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 마이너스 인터내셔널 페이션트 어카운트. 지갑을 챙기고 통장을 꺼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은행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했지만 손이 떨려서 택시 앱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고 그냥 걸어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큰 길로 나가는데 평소엔 10분이면 갈 거리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준이가 백혈병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영상통화에서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하며 웃던 아이가 걸으면서도 계속 며느리가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 마이너스 인터내셔널 페이션트 어카운트 스탠퍼드 대학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전에 말했던 그 유명한 병원이었고 계좌번호도 길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이 보였습니다. 신한은행 지점이었고 오후 2시 30분쯤 도착했습니다. 숨이 가빠서 잠시 은행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았는데 앞에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 35분. 오후 5시까지 송금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통장을 꺼내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억 5,412만 3,500원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돈이었고 그중 2억 7천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은 돈은 2억 8천.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손주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은행 가셨어요? 응, 지금 은행이야. 곧 송금할게.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지금 의식은 있는데 계속 토하고 있어요. 의사가 빨리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며느리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보낼게. 어머님, 계좌번호 제대로 확인하셔야 해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돼요. 병원 계좌라서. 알았어. 확인했어. 문자로 온 거 맞지? 네, 맞아요. 어머님, 정말 서두르셔야 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토하고 있다니. 31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해외 송금이요. 미국으로 보내야 해요.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얼마를 보내실 건가요? 2억 7천만 원이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억 7천만 원이요? 고객님, 금액이 굉장히 크신데 혹시 무슨 일로 보내시는 건가요? 손주가 미국에서 아파서요. 병원비예요. 손주분이요? 직원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고객님, 혹시 전화로 연락받으신 건가요? 네, 며느리한테 전화 받았어요. 급하게요. 직원이 잠시 뭔가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을 사칭해서
급하게 돈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에요. 며느리 목소리 맞아요. 제가 알아요. 고객님, 그래도 확인은 한 번 더 하시는 게 지금 손주가 중환자실에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창구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계좌번호를 확인하며 입력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병원 국제환자 계좌로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럼 송금 신청서 작성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종이를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안 써졌지만 간신히 다 작성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10분. 아직 시간은 있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계속 두드렸고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고객님, 여기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해외 송금은 한 번 나가면 취소가 안 되니까 계좌번호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문자로 온 계좌번호와 화면의 계좌번호를 비교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 확인했고 똑같았습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럼 여기 서명하시고요.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직원이 엔터키를 눌렀고 화면에 뭔가가 뜨더니 송금 처리 중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억 7천만 원. 평생 모은 돈 중 절반 가까이가 지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고객님, 해외 송금이라 오늘 중으로 미국 계좌에 입금될 겁니다. 오늘 중으로요? 지금 바로는 안 돼요? 시차가 있어서요. 하지만 늦어도 미국 시간으로 오늘 안에는 들어갈 거예요.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오늘 안에 들어간다니. 민준이 수술은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잔액이 2억 8,412만 3,500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억 7천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손주 목숨을 살렸으니까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보냈어. 방금 송금했어. 정말요?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병원 재무과에 확인해 볼게요. 응, 은행에서 오늘 안에 들어간대.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민준이 살리는 게 중요하지. 수술 잘 되게 해줘. 네, 어머님. 수술 끝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샀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으면 택배로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그제야 온몸이 떨렸습니다. 2억 7천. 큰 돈이었지만 손주를 살렸다는 생각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 6시쯤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병원에서 확인했어? 돈 들어갔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술 준비로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7시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8시에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지? 수술 들어갔나? 밤 9시 참을 수가 없어서 아들 민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호야, 수진이 전화 안 받는다. 민준이 수술 들어갔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수술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백혈병이라며 수진이가 오늘 오후에 전화해서 엄마, 민준이 지금 옆에서 게임하고 있는데요. 백혈병이 무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민준이가 지금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 민준이 멀쩡해요. 지금 스위치로 마리오 하고 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세요? 휴대폰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수진이도 옆에 있어요.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 누가 전화했어요? 수진이 바꿔줘. 빨리.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빨리 바꿔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며느리 목소리인데 오늘 오후에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수진아, 너 오늘 나한테 전화했어? 오늘요? 아니요, 어머님. 전 오늘 전화 안 드렸는데요. 왜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준이가 백혈병이라고 수술비 보내달라고.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멀쩡한데요. 방금까지 저녁 먹었어요.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전화기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간신히 전화기를 주워들었습니다. 수진아, 나 사기당했어. 2억 7천만 원을 보냈어. 뭐라고요? 어머님, 누구한테요? 너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 민준이가 백혈병이라고. 너 목소리 똑같았어. 스탠퍼드 병원 계좌라고.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요즘 AI로 목소리 만들어서. 어머님, 정말 돈 보내셨어요? 보냈어. 오늘 오후에. 은행에서. 어머님, 당장 은행에 전화하세요. 취소할 수 있어요. 빨리. 손이 떨려서 은행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한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자동응답이 나왔고 상담원 연결까지 3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3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해외 송금 취소하고 싶어요. 사기당했어요. 고객님,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언제 송금하셨나요? 오늘 오후 3시쯤이요. 금액이 얼마죠? 2억 7천만 원이요.
상담원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해외 송금은 이미 처리가 완료됐으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지점 창구에서 송금하신 거죠? 네. 신한은행 정동 지점에서요. 고객님,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송금 추적을 시도해 볼 수는 있는데 이미 6시간이 지나서 취소할 수 없어요? 고객님, 해외 송금은 일단 나가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받자마자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거든요.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2억 7천. 재개발로 받은 돈,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신분증과 통장을 챙겼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송금 영수증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밤 10시 집 근처 파출소로 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고 제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2억 7천, 2억 7천만 원을 목이 메었습니다. 경찰관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오늘 일어난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온 전화, 손주의 백혈병, 미국 병원, 2억 7천만 원 송금, 모든 걸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기록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AI 음성 합성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며느리 목소리를 알았을까요? SNS나 유튜브 있으세요? 며느리분이? 네. 며느리가 유튜브 채널 해요. 요리 채널이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기서 목소리를 따온 겁니다. 영상에서 목소리 샘플 추출해서 AI로 합성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경찰관이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피해 금액이 2억 7천이면 고액 사기 사건이라 본서로 이첩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어르신, 형사님이 지금 나오신대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30분쯤 지났을까 40대로 보이는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더니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광역수사대 김동현 형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담당하고 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으셨는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로 온 전화, 손주의 백혈병, 스탠퍼드 병원, 2억 7천만 원 송금.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신다고요? 네, 요리 채널이요. 구독자가 5만 명이나 된대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겁니다. 범인들이 유튜브 영상에서 며느리분 목소리를 추출한 거예요. 요즘 AI 기술이 발달해서 영상 몇 개만 있으면 그 사람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어르신. 딥보이스라고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를 합성하는 기술이에요. 유튜브 영상에서 며느리분이 말하는 걸 녹음해서 AI한테 학습시키면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톤,
억양, 말투까지 완벽하게 똑같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전화한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어르신. 범인이 AI로 만든 목소리였던 겁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유튜버나 SNS 활동하는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데 본인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내내 저를 속인 그 목소리는 기계가 만든 목소리였다는 겁니까? 어르신, 계좌번호 보여주시겠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형사가 계좌번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스탠퍼드 병원 계좌 아닙니다. 중국 소재 대포 통장이에요. 범인들이 병원 이름을 사칭한 거예요. 중국이요? 네,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 한국인 총책이 중국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한국에 있는 인출책들이 돈을 빼가는 구조예요. 어르신이 보내신 돈은 이미 중국 계좌로 넘어갔고 거기서 또 여러 계좌로 쪼개져서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럼 돈은 못 찾는 건가요? 형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 실제로 돈을 되찾는 경우는 10%도 안 돼요. 특히 해외 송금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적하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억 7천,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우는 것도 이해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오늘 받으신 전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은행 송금 영수증 모두 보관하셔야 해요. 네, 다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분한테 연락해서 유튜브 채널 당분간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하세요. 범인들이 또 다른 가족한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제 명함이에요. 혹시 또 이상한 전화 오거나 범인으로 의심되는 연락 받으시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내일 낮에 본청으로 한번 오셔야 합니다. 정식 진술서 작성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고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비틀거렸습니다. 2억 7천만 원. 재개발 보상금의 절반이 넘는 돈.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며느리 목소리로 저를 속였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애원하던 그 목소리가 기계가 만든 가짜였다니.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잔액 2억 8,412만 3,500원. 어제까지만 해도 5억이 넘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경찰서 다녀왔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유튜브만 안 했어도.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며느리를 원망하는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흘 뒤 아들 가족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우리 집으로 왔고 민호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을 한숨도 못 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민준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민준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손주를 안았습니다. 건강한 손주였습니다. 백혈병이 아니라 멀쩡한 손주.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민호가 통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2억 7천이 다 나갔네요. 응. 엄마, 경찰에선 뭐래요? 추적 중이래. 근데 돈 찾을 가능성은 낮다고. 민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유튜브 채널 다 삭제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안 할게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며느리를 원망하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유튜브만 안 했어도 목소리가 인터넷에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호가 며느리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목소리가 그렇게 똑같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뭐? 엄마가 며느리 목소리를 10년 넘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가짜 목소리를 진짜로 착각할 정도로 똑같았다는 게. 며느리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AI가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나 싶어서.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민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민호가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수진이가 정말 몰랐을까요? 목소리가 너무 똑같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수진이 유튜브 채널에서 목소리를 가져갔다는 것도 너무 우연 아닌가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가 시어머님 돈 가로챈 거로 의심하는 거잖아. 수진아, 진정해. 나는 그냥 진정하라고. 지금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정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 치마를 잡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민준아, 방에 들어가 있어. 민호가 아들을 방으로 데려갔고 거실엔 저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 아니에요. 정말 저 아니에요. 저도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어요. 제 통화 기록, 문자 기록 다 보여줬어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민호가 저를 의심해요. 아까부터 계속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봐요.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민호는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며느리를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똑같았으니까요. 며느리가 우는 목소리, 애원하는 목소리, 급박하게 말하는 목소리, 모두 똑같았습니다. 정말 AI가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믿어주세요. 제가 왜 시어머님 돈을 훔쳐요? 저희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고, 민호 연봉도 괜찮고, 제가 왜? 알아.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호텔 가자. 엄마 좀 쉬게 해드려야지. 여보, 나는 여기 있고 싶어. 어머님이랑 얘기하고 싶어. 수진아, 가자. 민호 목소리가 차갑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내일 다시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찰서를 3번이나 오가며 진술서를 작성했고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은행 송금 내역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형사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돈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들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민호가 1,000만 원을 제 통장에 넣어줬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2억 7천이 사라진 마당에 며느리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도 민호도 며느리를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의심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침묵으로 전해졌습니다. 2024년 11월 중순 김동현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저 김동현 형사입니다. 좋은 소식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찾으셨어요? 일부는 찾았습니다. 지금 본청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택시를 타고 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갔습니다. 김 형사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 앞에 서류 뭉치를 펼쳐 놓았습니다. 어르신, 범인 일부를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네, 중국 광저우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인데 한국인 총책과 인출책 3명을 잡았어요. 중국 공안과 협조해서 한 달 동안 추적한 끝에 검거했습니다. 서류에는 범인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 넷이었고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를 속인 겁니까? 그럼 돈은요? 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보내신 2억 7천만 원 중에서 7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7천만 원이요? 네. 나머지 2억 원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 계좌로 쪼개져서 송금됐고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7천만 원. 겨우 4분의 1만 돌려받는 겁니까? 2억은 영영 못 찾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은 받자마자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고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암호화폐로 바꿔서 해외로 빼돌립니다. 특히 해외 송금은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수율이 극히 낮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범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 총책은 사기와 조직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인출책들도 모두 구속 상태입니다. 재판 넘어가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은 받을 겁니다. 5년이요? 겨우요?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케이스만 해도 피해액이 2억 7천인데
이 조직이 저지른 사기가 수십 건이에요. 총 피해액이 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 돈은 안 돌아오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7천만 원 회수 동의서였고 이 돈은 일주일 내로 제 계좌로 입금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렸고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7천만 원.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은 게 어디냐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하지만 2억 원은 영영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경찰에서 연락 왔어. 7천만 원 찾았대. 정말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엄마. 나머지 2억은 못 찾는데. 전화 너머로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일부라도 찾은 게 어디예요? 범인들도 잡혔고, 응.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7천만 원을 찾았지만 2억 원을 잃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8억 2천 중에서 2억 7천을 보냈고 7천을 돌려받았으니 실제 손실은 2억입니다.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잔액 2억 8,412만 3,500원 일주일 후면 7천이 들어와서 3억 5천쯤 될 겁니다. 5억 5천에서 3억 5천으로 2억이 사라진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잃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백혈병이래요. 그 목소리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이제는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 2025년 2월 범인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형사가 연락해서 재판 방청을 권유했고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법정이었고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범인 한국인 총책이 들어왔습니다. 주황색 수감복을 입은 30대 남자였고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고 제 손주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중국 광저우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AI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을 사칭하여 총 42건의 사기를 저질렀고 총 피해액은 23억 원에 달합니다. 23억.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42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그중 제 피해액이 2억 7천으로 가장 컸습니다.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서 중국에서 사업 실패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약해져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겉으로는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잡힌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다만 피해 금액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5년. 겨우 5년이었습니다. 23억을 훔쳐서 5년. 1년에 4억씩 훔친 셈입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고 한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일부라도 찾으셨다며? 좋으시겠어요. 저는 한 푼도 못 찾았어요.
3억을 날렸는데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2억을 잃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3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범인 검거 후 7천만 원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5억 5천에서 2억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며느리한테서 가끔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유튜브 채널을 완전히 삭제했고 구독자 5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광고 수익도 끊겼고 며느리는 이제 집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울먹였고 저는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똑같았거든요. 진짜 며느리 목소리와 가짜 며느리 목소리. 이제는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민호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손주 민준이만 변함없이 할머니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백혈병이라고 속였던 그날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친구들을 만날 때도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게, 2억을 날렸다는 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고 어머님, 민준이가 백혈병이래요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습니다. 큰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받았습니다. 매일 밤 약을 먹고 잠들었지만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행복한 노후를 꿈꿨는데 이제는 불안한 노후만 남았습니다. 3억 5천. 아꼈으면 10년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 후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혼자. 사건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저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에만 있었지만 계속 혼자 있으니 미칠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왔고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많이 수척해진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순아,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처음엔 말하기 싫었습니다. 창피했으니까요. 하지만 친구 순자가 계속 물어서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로 온 전화, 손주의 백혈병, 2억 7천만 원 송금, AI 음성 합성 보이스피싱, 모든 걸 말했습니다. 경로당에 있던 어르신들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며느리 목소리를 똑같이 만든다고? 그럼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날 이후 저는 경로당에 갈 때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아직 모르시는 분들한테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똑같아도 의심하세요. 아들이든 며느리든 손주든 급하게 돈 보내달라고 하면 꼭 영상통화로 얼굴 확인하세요. 큰 돈은 절대 급하게 보내지 마세요. 병원비든 사업비든 하루만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송금은 절대 조심하세요. 한번 나가면 못 찾아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어떤 분은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하기도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정순이 너 2억을 날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어?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고 약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한 일을 숨기면 다른 어르신들도 당할 수 있으니까요. 돈은 날렸지만 이 교훈만은 꼭 전하고 싶어서 동네 파출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해달라는 거였고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파출소 회의실에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제 경험을 말했습니다. 처음엔 10명쯤 왔는데 소문이 나면서 30명,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70평생 살면서 사기를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심성도 많았고 의심도 많았어요. 그런 제가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 목소리가 너무 똑같았거든요. 요즘 기술은 무섭습니다. AI가 사람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합니다. 유튜브나 SNS에 목소리가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똑같이 만들어요. 톤, 억양, 말투까지 똑같이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믿지 마세요. 꼭 영상통화로 얼굴 확인하세요. 급하다고 해도 1분만 시간 내서 영상통화하세요.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통화하는 법을 물어봤고 경찰관이 옆에서 도와주며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덕분에 제가 사기 안 당했어요. 어제 아들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급하게 5천만 원 보내달래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보냈을 텐데 정순 씨 말 생각나서 영상 통화해보자고 했더니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날린 2억. 그 2억이 이 할아버지의 5천만 원을 지켜준 겁니다. 아들 민호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요즘 경로당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하고 있어. 정말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돈은 날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당하게 해야지. 엄마, 수진이가 정말 미안해해요. 자기 유튜브 때문에. 알아. 수진이 잘못 아니야. 범인들이 나쁜 거지. 마음속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며느리를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오늘도 경로당에 갔습니다. 새로 오신 어르신이 계셨고 저는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2억 원을 날렸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절대 당하지 마세요. 2억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훈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한 덕분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사기를 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잔액 3억 4,900만 원 매달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아껴 쓰면 10년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랑합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민준이 잘 키워.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건강하지? 응, 할머니, 나 이번에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2억을 잃었지만 손주는 건강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소리가 똑같아도 영상통화로 확인하세요. 그게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3억 2천만 원쯤 남았고 여전히 약을 먹으며 잠들지만 예전보다는 악몽이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유튜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얼굴과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손만 나오는 쿠킹 영상으로 바꿨습니다. 구독자가 다시 2만 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아들 민호는 여름휴가 때 한국에 올 거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온다고 했고 저는 손주를 위해 방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로당과 파출소를 다니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한테 제 이야기를 했고 그중 몇 분은 실제로 사기 전화를 받았지만 제 말을 기억해서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고맙다고 할 때마다 제가 날린 2억 원이 조금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 급하게 돈을 달라고 하면 무조건 영상통화로 얼굴을 확인하세요. 목소리는 이제 믿을 수 없습니다. AI가 완벽하게 복제하니까요. 해외 송금은 특히 조심하세요. 한번 나가면 절대 못 찾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가끔 연락하세요. 외로움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2억을 잃었지만 이 교훈만은 꼭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조심하고 함께 지켜갑시다. 감사합니다.